매일 밤 새벽 2시 어김없이 들려오는 샤워기 소리. 처음엔 남편이 잠을 못 이뤄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물소리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마치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씻는 것 같은 패턴이었거든요.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든 아내는 몰래 CCTV를 설치했죠. 하지만 영상에는 남편 혼자만 나오더군요. 그럼 대체 뭘까요?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안 창고방 뒤편에 숨겨진 비밀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한 여자. 저는 도훈 오빠의 진짜 여자친구예요. 당신은 그냥 임시일 뿐이죠. 만약 당신의 남편이 이런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연 이 아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진실과 통쾌한 반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김윤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또다시 들려오는 그 소리, 샤워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가 조용한 밤을 깨우고 있었어요. 처음엔 남편 최도훈이 잠을 못 이뤄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벌써 열흘째 같은 시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윤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어요. 욕실 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도훈이 샤워할 때와는 뭔가 달랐어요. 물소리가 더 오래 지속되고 중간중간 멈추는 패턴도 달랐죠. 마치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씻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윤지가 욕실 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아, 깼어? 미안해. 잠이 안 와서 그래. 도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낮고 긴장된 것 같았어요. 윤지는 다시 침실로 돌아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결혼한 지 3년, 도훈은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씻고 밤 11시면 잠자리에 드는 게 그의 패턴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샤워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는 욕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평소보다 수건이 더 많이 젖어 있었고 바닥의 물기도 평소보다 오래 남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샴푸와 바디워시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줄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도훈 혼자 쓰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어요. 여보, 어젯밤에 정말 혼자 씻었어? 윤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도훈은 잠깐 멈칫했어요. 당연하지. 왜 그래? 뭔가 이상해. 그의 표정에 순간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죠. 아니야, 그냥. 요즘 너무 늦게 씻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잖아. 요즘 프로젝트가 힘들어서 그래. 하지만 윤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도훈의 건축사무소는 요즘 오히려 한가한 시기였거든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윤지는 광고 기획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오후에 일찍 퇴근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형 CCTV를 주문했어요.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이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죠. 이틀 후 CCTV가 배송되자 윤지는 복도 모퉁이에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욕실 입구가 보이는 각도로 말이에요. 카메라는 손바닥만 한 크기라 눈에 잘 띄지 않았죠.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도 가능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새벽 2시에 샤워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지는 스마트폰을 켜고 CCTV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도훈이 욕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들어가기 전에 복도를 여러 번 둘러보는 거였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도훈이 나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들어갈 때는 수건만 들고 갔는데 나올 때는 손에 뭔가를 더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욕실에서 나온 후에도 몇 분간 복도에 서서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뭘 기다리는 거지?
윤지는 궁금증이 더욱 커졌어요. 다음 날 도훈이 출근한 후 윤지는 욕실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을 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욕실 한쪽 구석에 있는 세탁바구니 안에 여성용 속옷이 들어있었던 거죠. 윤지 것이 아닌 사이즈도 다르고 브랜드도 다른 속옷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윤지는 그 속옷을 집어들었어요. 분명히 최근에 입은 것 같았죠. 아직 세탁되지 않은 상태였고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윤지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였어요. 윤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도훈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정확히 뭘 숨기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날 저녁 도훈이 돌아왔을 때 윤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도훈 역시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 시계를 보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윤지는 며칠 더 CCTV 영상을 관찰했습니다. 패턴은 매번 똑같았어요. 새벽 2시에 도훈이 욕실에 들어가고 30분 정도 후에 나오는 것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가 혼자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각도상 욕실 안까지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윤지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침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복도 바닥에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윤지는 단발머리였는데 그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올 정도로 길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달랐어요. 윤지는 검은색 머리인데 그 머리카락은 갈색이었죠. 분명히 다른 여자가 있어. 윤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훈이 현장 미팅이 있다며 나간 사이에 윤지는 집을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어요. 거실, 안방, 작은 방까지 모두 살펴봤죠. 하지만 특별한 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곳은 창고방이었어요. 창고방은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계절용품이나 안 쓰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윤지가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먼지가 생각보다 적었고 바닥에 발자국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윤지는 손전등을 켜고 창고방 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평소에 없던 작은 가방이 있었던 거죠. 가방을 열어보니 여성용 화장품과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윤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가방 안에는 립스틱,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등 각종 화장품이 들어있었고 여성용 속옷과 잠옷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발견한 거였어요. 설아희라는 이름의 29살 여성이었죠. 윤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훈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집안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창고방에 물건을 숨겨뒀을까요? 그리고 왜 새벽에만 움직이는 걸까요? 윤지는 가방을 원래 자리에 다시 놓고 창고방을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훈을 바로 추궁해야 할지 아니면 더 증거를 모아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그날 밤 윤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훈은 평소처럼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그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3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다음 날 도훈이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틀 동안 부산에 있을 거라고 했죠. 윤지에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도훈이 나간 후 윤지는 다시 창고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어요. 손전등으로 구석구석 비춰보니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창고방 뒤쪽 벽면이 다른 곳과 색깔이 달랐던 거예요. 윤지가 그 벽을 자세히 보니 작은 문고리 같은 게 숨어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고리를 돌려봤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벽면이 문처럼 열렸습니다. 비밀 공간이 있었던 거죠. 윤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전등을 들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세요?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한 여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긴 갈색 머리에 마른 체형의 젊은 여자였죠. 바로 신분증에서 봤던 설아희였습니다. 당신이 윤지 언니죠? 라희가 윤지를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윤지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살고 있는 거죠. 도훈 오빠가 여기 있으라고 했거든요. 라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지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도훈이 이 여자를 집안에 숨겨두고 있었던 거죠. 새벽에 샤워를 한 것도, 창고방에 물건이 있던 것도 모두 이 때문이었습니다. 비밀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작은 침실 정도 크기였고 간단한 생활용품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침대, 작은 책상, 옷장까지 있었죠.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윤지가 물어봤습니다. 2달 정도 됐나? 도훈 오빠가 저를 여기 숨겨줬거든요. 갈 곳이 없어서요. 라희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윤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달 동안 자신도 모르게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에 숨겨두고 있었다니요. 그동안 자신은 뭘 한 거죠? 매일 아침 남편에게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고 저녁엔 수고했어요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도훈이와 무슨 사이예요?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학교 때 연인이었어요. 그때 많이 사랑했거든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라희가 윤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윤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과거의 연인을 집안에 숨겨두고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윤지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라희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죠. 다음 날 저녁 도훈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윤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출장 어땠어? 윤지가 물어봤어요. 괜찮았어. 피곤하네. 도훈은 여행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뭔가 초조해 보였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윤지는 도훈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보려고 했어요. 도훈은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고 핸드폰도 자주 확인했죠.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자 어김없이 샤워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지는 이번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죠. 욕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정말로 2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훈의 목소리와 분명히 라희의 목소리였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시간이 필요해. 도훈이 답했어요. 윤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욕실 문을 벌컥 열어버렸어요. 뭘 기다리는데? 도훈과 라희가 깜짝 놀라며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욕실 안에 있었고 라희는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윤지야, 이건. 도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모든 걸 알고 있다고요. 윤지가 소리쳤어요.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창고방 뒤에 숨겨진 방도 발견했어요. 2달 동안 이 여자를 집에 숨겨두고 있었던 거죠. 도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릎을 꿇고 윤지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이 이런 짓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도훈은 울기 시작했어요. 라희가 정신병원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었어.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렸고 친구들도 피했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다고. 그래서 집에 숨겨둔 거예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할 수 없었어. 너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라희는 예전 연인이었으니까. 윤지는 도훈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당신 아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날 밤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도훈은 계속 사과했지만 윤지의 마음은 돌아서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라희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거든요. 언니 화낼 필요 없어요. 저는 도훈 오빠의 과거니까 언니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에요. 라희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도훈 씨는 제 남편이고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도훈 오빠도 저를 아직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숨겨주지 않았겠죠. 윤지는 라희의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도훈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라희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래요? 아직도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윤지가 도훈에게 물어봤습니다. 도훈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윤지에겐 답이었죠. 다음 날 윤지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이죠. 라희는 여전히 창고방 뒤에 비밀 공간에 있었고 도훈은 회사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윤지는 도훈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나와 라희 중에 누굴 선택할 거예요? 도훈은 또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야, 미안해. 하지만 라희를 버릴 수는 없어.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지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편이 자신보다 다른 여자를 선택한 거였죠. 그날 밤 윤지는 가방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지만 윤지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친정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윤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훈과의 결혼 생활, 그동안의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도훈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친정에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 한미정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윤지야, 잠깐 볼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윤지는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미정 씨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윤지야, 미안해. 사실 나도 라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뭐라고요? 라희가 도훈이 집에 있다는 걸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도훈이가 나한테 말했거든. 도와달라고. 윤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이 모든 일에 가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만 바보였던 거네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는데. 미정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라희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리고 사실 도훈이가 결혼할 때부터 라희를 잊지 못했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결혼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았죠. 친정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윤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도훈과 라희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신을 속이고 바보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반격할 차례라고 생각했죠. 윤지는 먼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남편이 집안에 다른 여자를 숨겨두고 이중 생활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5대5로 나누지만 이런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더 적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윤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CCTV 영상, 라희의 물건들, 그리고 라희와의 대화 녹음까지 모든 걸 준비했죠. 그리고 도훈이 모르는 사실 하나를 더 알아냈습니다. 집과 도훈의 건축사무소가 모두 윤지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결혼할 때 윤지의 전세금과 적금을 합쳐서 집을 샀고 사무소도 윤지가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았던 거죠. 법적으로 윤지가 상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야. 윤지는 마음을 다졌어요. 윤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훈과 라희에게 마지막 통보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돌아왔어?
도훈이 반가워했지만 윤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네, 돌아왔죠. 하지만 예전의 윤지가 아니에요. 윤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혼 소장과 재산 분할 신청서, 그리고 위자료 청구서였죠.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집과 사무소, 모든 재산을 정당하게 나눠 가질 거고요. 도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지야, 갑자기 왜 이래? 다시 얘기해 볼 수 있잖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당신은 선택했잖아요. 저 대신 라희를 선택한 거죠. 그때 라희가 창고방에서 나왔어요. 언니,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어차피 도훈 오빠 마음은 이미 저한테 있는데요. 윤지는 라희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좋네요. 도훈 씨와 함께 이 집에서 나가시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이 집 지분의 70%가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저한테 거주권이 있어요. 도훈은 당황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함께 산 집인데.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전세금과 적금을 모두 넣었고 대출 보증도 제가 섰어요. 당신은 그냥 명의만 올려준 거죠. 윤지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 대출 서류, 통장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건축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증을 서서 대출받은 돈으로 차린 거니까 당연히 지분이 있죠.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윤지의 예상대로 재판부는 도훈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집과 건축사무소의 대부분을 윤지가 가져갔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죠. 도훈은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사무소를 정리하고 전세로 작은 아파트를 구해야 했어요. 라희는 도훈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지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오빠, 이런 상황에서 저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라희가 도훈에게 물어봤어요. 라희야, 조금만 기다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라희는 이미 마음을 돌린 상태였어요. 미안해요, 오빠.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결국 라희는 도훈을 떠났습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 서울을 떠나버렸어요. 도훈은 모든 걸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죠. 한편 윤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받은 재산으로 작지만 예쁜 원룸 오피스텔을 샀어요.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그리고 광고 기획사에서도 승진해서 이사가 됐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윤지는 새 집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과 달리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숨겨진 비밀도 이상한 소리도 없었거든요.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거울을 보며 윤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이 샤워기 소리는 정말 나만을 위한 소리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윤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서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보니 친구들로부터 주말 모임 제안이 여러 개 와 있었죠.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됐네. 윤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후 윤지는 우연히 도훈을 마주쳤어요. 지하철역에서였죠. 도훈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고 옷차림도 엉성했어요. 윤지야.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도훈 씨는요?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는 요즘 매우 힘들게 살고 있었거든요. 작은 건축사무소에 취직해서 직장인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했어요. 라희는 어떻게 됐어요? 윤지가 물어봤습니다. 헤어졌어. 한 달 전에. 도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렇군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윤지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럼 잘 지내세요. 윤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윤지는 잠깐 멈춰서 도훈을 바라봤어요. 저도 고마워요. 덕분에 진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지하철 문이 열리자 윤지는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윤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지는 다시 샤워를 했어요. 이제 이 소리는 정말로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었죠. 새벽 2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할 때,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샤워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윤지는 말했어요. 정말 잘했어, 윤지야.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윤지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깰 필요도, 의심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거든요. 진정한 평화를 되찾은 거였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